최고의 투자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까요? 심지어 이번에 은퇴한 투자의 신인 워런 버핏조차도 과거 본인은 너무 일찍 무릎에서 산다고 불평했었어요. 금번 4월 25일에 연준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게 있죠. 이걸 찬찬히 읽어보면은, 그리고 파월의 발언 등을 감안해보면은 어느 정도는 타이밍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금융안정 보고서가 페드가 매년 2회, 보통은 5월이나 11월에 발표해요. 공식 보고서인데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위험 요인, 취약성, 그리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발표하는 보고서예요. 앞으로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게 암묵적으로 드러나요. 모두 20년 초에 팬데믹 기간 때의 유동성 폭발을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유동성 폭발의 주요 원인이 QE, 연준이 20년 3월부터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MBS 매입을 시작했죠. 금리 인하, 20년 3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에서 0.2%로 인하했었어요. 재정정책, 미국 정부의 CARES Act 2.2조 달러 규모죠. 그리고 보완적 장치로 SLR 완화 등이 있었죠. 이 SLR 완화가 유동성 폭발의 조화선까지는 아니고 보완적 조치인데, 파월이 25년 2월에 이 SLR 지지 발언을 합니다.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에 조그마한 움직임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 완전한 의도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 이후에 파월이 SLR 조정에 대한 명확한 후속 발표는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전쟁이랑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4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국제시장 유동성 저하와 그로 인한 금융 안정성 리스크를 강조를 하죠. 시장이 여전히 기능은 하고 있지만은 추가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는 시사합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들먹이진 않지만은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추가로 저하됐다는 얘기는 합니다. 자, 과거 5월 리포트와 비교해봤을 때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계획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당시 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는 연준이랑 정부 조치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됐었죠. 20년 3월 3일, 3월 15일에 금리 인하가 이뤄졌고 3월 15일 양적 완화를 발표한 다음에 3월 23일날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3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재정 부양책이 나왔죠. 그리고 SLR 완화 정도가 4월 1일에 나왔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20년과 같은 규모의 QE, 금리 인하, 재정 부양책을 모두 사용하는 게 제한적이에요. QE의 경우 연준 대차 대조표가 24년 말 8.9조 달러로 이미 크고 추가 QE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까지 있죠. 재정 부양책의 경우 트럼프의 재정 확대가 재정 적자를 2조 달러로 늘릴 전망인데 의회 공화당의 재정 보수파 저항이랑 부채 한도 협상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가장 빠른 신호가 금리 인하와 SLR 정도인데, 파월이 올해 2월에 SLR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었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16일 경제클럽에서 파월이 관세 정책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죠. 그래서 정책은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고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도 독립성을 유지한 거예요. 즉 아직까지는 풀베팅할 만한 명확한 정책 신호가 나온 건 없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대기 신호죠. 다만 앞으로 있을 FOMC에서 경제성장 둔화 또는 SLR 재검토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는 시장 반전의 신호로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유동성 공급은 부분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연준이 생각하는 적절한 타이밍 및 경제 데이터에 기반을 둘 것 같아요. 즉 파월이 트럼프를 따라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일부 정책이 일치될 수는 있다는 거죠. 미래는 경제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